이번에 누나가 함께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주서윤 씨가 나를 저렇게 경계하는데 혼자였으면 순조롭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주서윤 씨 눈에는 나도 소년호랑 다를 바 없는 이익에 눈이 멀어 양심도 없는 사업가로 보이겠죠. 그래도 명함을 건넨 건 주서윤 씨가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거라고 믿은 거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나는 정말 믿음직한 변호사로 성장했네요. 신임 본부장인 내가 누나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일하는 틈틈이 좀 쉬었으면 해서 일부러 이 길로 온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통했다고 해야 할까요? 앞에서 거리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꽤 흥미로워요. 아이들 그림 속 비밀이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 집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대가가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 날 달래려고 형은 정말 많은 공을 들였어요. 내가 추구하는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 없어도 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면서도 가끔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화인의 본부장이 되고 나서야 형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도 나랑 비슷한 나이에 화인의 업무를 맡기 시작했으니 그때 형이 받았던 압박도 지금 내 상황 못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꿈을 쫓는 것 말고는 내가 떠나면 형이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적어도 그 지루한 후계자 다툼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냥 도망치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하고 제멋대로였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미림씨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미리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더라면 적어도 형이 실종된 그 현장에 내가 제일 먼저 가야 했는데, 그럼 아무 실마리도 없이 갈팡질팡하면서 작은 단서만 찾아다닐 때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화인의 후계자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거워요. 주서연 씨 같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인조차도 내 신분을 듣는 순간 경계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죠. 형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과 얼마나 많이 맞서왔을지 짐작이 가요. 취임하고 처음 3개월 동안 형이 맡았던 프로젝트를 전부 검토해봤어요. 몇몇 용의자는 찾았지만 아쉽게도 형의 실종과 관련됐다는 걸 증명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맞아요. 내가 떠나있던 몇 년 동안 우리 형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통화를 그래도 정기적으로 했는데 형 성격상 분명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형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윤노아 씨, 석 교수랑 함께
N2X 조사단을 결성했을까요? 형의 실종이 이런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소용돌이. 그래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많은 미지의 가능성이고 승패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대결이죠. 그래도 형이 가르쳐준 대로 난 유일한 결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퓨어타임의 실제 주주는 문정옥이에요. 소년호의 모친이죠. 그 어르신은 연세가 있어서 지금 그레이 요양원에 있다고 해요. 애초에 뷰티샵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진짜 주범은 손현호였네요. 이건 완벽한 고리대금 사업 체제예요. 금난계곡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가 고리대금 사건까지 얽히게 될 줄은 몰랐네요. 죄라는 건 원래 어둠 속에서 자라는 넝쿨 같은 거라서요. 얽히고 설켜서 빛을 못 보니 결국엔 서로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죠.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번지고 큰 사건은 또 수없이 많은 작은 사건들로 이어지죠. 우리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경전금융의 방식을 보면 피해자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능숙하더군요. 집단 소송이면 사법부에서도 더 주목하게 될 테니까 손현우가 뒤에서 꼼수 부리기도 어려워지겠죠. 근데 내 쪽 일도 맡고 있는데 다른 피해자까지 찾으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 일은 제가 맡을게요. 마침 최근의 관련 사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피해자 명단과 기소 의사가 확정되면 제가 명단을 정리해서 줄게요.
파트너로서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퓨어타임을 조사하다가 주서연 씨 때문에 중간에 끊겼잖아. 내가 한번 더 조사해볼까? 강혁 씨는 국정원 일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시간은 있어요.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의료 자격증도 없는 것 같고요.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세요? 잘 들려요? 윤노아 씨, 거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해외라 신호가 좀 안 좋아서 방금 살짝 조정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혹시 중간에 끼어든 건가요? 얘기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레이 쪽에서 진행된 거 좀 알려주세요. 자료는 내가 미리 보내놨을 거예요. 소년호가 그레이에서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진 이미 다 파악했고 목표도 정해놨어요. 근데 이 일에 스월터 사람들이 연관된 것 같아서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해요. 스월터가 이 일과도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윤주혁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기억하나요? 윤주혁도 금난계곡에 투자했지만 금난계곡 장부에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윤주혁이 어떤 수단을 썼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레이의 중립은행을 통해 경전금융으로 송금한 다음 펀드 투자라는 명목으로 금난계곡에 자금을 유입시켰을 거예요. 두 번의 거래를 거치고 중립국 그레이 은행의 기밀 협약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빈틈없이 처리했네요. 그래서 윤주혁이 제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밝힌 거였어요. 덕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줄어서 때로는 저런 자만이 꽤 마음에 들어요. 윤노아 씨, 전에 손현호가 그레이에 상장하는 걸 도와준 사람을 조사하셨죠? 그 사람이 윤주혁이라는 건가요? 고리대금이라면 윤주혁이 할 법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윤주혁은 윤씨 집안에서 줄곧 불량아 취급을 받을 정도로 명문가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없는 사람이었죠. 경전이 3년 동안 해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데 정말 윤주혁이 그 배후 투자자라면 아마도 자기를 무시하던 윤씨 집안 사람들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곧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피해자를 더 찾고 뷰티샵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게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주서윤 씨가 고리대금 프로젝트의 자료와 계약서, 그리고 자금 흐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경전 내부에서 나온 확실한 증거이긴 하죠.
진태영은 분명 업무용 휴대폰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에요. 진태영이 자살 전에 회사 물건을 전부 정리해둔 경우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겠죠. 사실 휴대폰 말고도 진태영이 생전에 쓰던 사무용 컴퓨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일반 기업은 데이터를 철저하게 삭제하는 게 아니라서 이론상으로 복구할 수 있어요. 신호 전송 컨트롤러를 컴퓨터와 휴대폰 입력 단자에 연결하면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첩보 영화처럼 경전 금융 창고에 잠입할 순 없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법적인 정의를 얻으려면 우리도 그만큼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가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쓰면 앞으로의 직업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윤노아 씨는 해외에 있어서 손 쓸 수가 없고 강혁 씨는 중요한 일로 바빠서 힘들 것 같고 백은우 씨는 직업 윤리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네요. 남은 희망은 나뿐인 것 같은데요, 누나. 컴퓨터와 휴대폰이 모두 경전의 자산이니 이제 경전 인수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됐네요. 투자자인 나를 달래려면 소년호가 뒤에 있는 인맥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본부장의 방식은 늘 이렇게 지루하네요. 인정은 해야겠네요. 정말 합법적이고 적절해요. 좀 단순하고 거칠지만요. 그럼 우리의 희망 씨, 잘 부탁해요.